복습하는 기태 15강 시작할게요. 자, 우리 교재 1권의 91쪽이고요. 여기서 표준 발음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보면 요즘에는 표준 발음 자체를 묻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음운 변동의 유형이라든가 로마자 표기법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는 정돈해 두셔야 되죠. 그죠? 자, 1번에 총칙은 가볍게 확인하시고요. 2번에 모음의 발음에서 1번을 보면 단모음 10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왜나 위 같은 경우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 얘는 살짝 주의해야 되는 게 발음하는 방법을 이중 모음처럼 발음할 수 있다는 거지. 발음하는 방법상. 그렇다고 해서 왜나 위 자체가 이중 모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괄호 2번 범주에서 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를테면 두 번째 항목인데요. 예래 이외의 예는 에로도 발음한다 해가지고요. 표기 자체가 이거 두 개가 아닐 때, 그죠? 이거 두 개가 아닐 때 표기 기준이에요. 표기 자체가 이거 두 가지가 아닐 때는 표기상 있는 이중모음 예를 뭐로도 발음할 수 있다. 원래대로 예로 발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에로도 발음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계나 지혜 같은 거 한번 보면 얘는 표기가 이거 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단모음 에로도 발음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그냥 딱 하나로 떨어지죠. 이로 발음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음절이든 두 번째 음절이든 각각의 음절에서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의는 그냥 이로 발음을 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보시면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조사의는 에로 발음함도 해가지고요. 추가되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여기 나와 있는 이 의라든가 이 의가, 그죠?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죠? 우리 왜 요렇게 각각의 음절에서 첫 소리 이응은 형식적으로 적어주는 것일 뿐이고요. 실제 소리값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세 번째 것과 모순되거나 충돌이 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확인하시고요. 자, 3번의 소리의 길이 같은 경우는요, 참고 삼아 보세요. 요즘에 장단 가지고 표준 발음법 자체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볍게만 확인하시고요. 자, 중요한 포인트는 92쪽에 있는 받침의 발음, 그죠? 이게 발음 자체로도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음운 변동의 유형에서도 이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잘 봐 두셔야 되죠. 자, 괄호 1번 같은 경우에 받침 소리로는 가느다란 물방울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물론 실제로 이제 음운 변동 현상과 연결해 보면요. 음절의 끝소리 같은 교체에 의해서 이 7개 중에 하나로 발음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음군 단순함, 탈락에 의해서 7개 중에 하나로 발음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발음될 수 있는 경우들을 정리해 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번에 겹받침 같은 경우에 일상적인 발음으로 틀리는 건 없어요. 다만 이제 밥다의 밥 같은 경우는 자음 앞에서 뭐로 발음한다? 밥으로 발음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널다의 널 같은 경우에 물론 기본 발음은 널다 이렇게 발음하지만 넙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넙죽하다라든가 그 다음에 넙둥굴다 여기에서는 넙으로 발음한다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자, 다음에 3번 범주 또 다른 겹받침의 발음이 나와 있죠. 그래서 얘네들도 크게 복잡하지는 않고요. 다만 하나 조심해서 기억해야 되는 게 용언의 어감 발음 리을 기억은 기억 앞에서 리을로 발음한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용언의 어감 말음 리을 기억에 한해서 적용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언이 아닐 때, 즉 동사 형용사의 어감 말음이 아닐 때는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우리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흑과 같은 경우에 흑 해서요, 리을 기억이 기억 앞에 오기는 하지만 흑 자체는 용언의 어간이 아니라 명사이기 때문에 그냥 기억으로 발음하는 거죠. 그래서 흑과 이렇게 발음하는 겁니다. 물론 뒤쪽의 기억이 꽈로 발음되는 건 뭐 때문이에요? 안울림 소리 뒤에 구두버소조가 된 소리로 발음된다는 현상 때문이죠. 네, 4번, 5번은요, 우리가 묶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헛받침이나, 그죠? 그 다음에 쌍받침이나 혹은 뭡니까? 겹받침, 즉 받침 있는 말들이 말 그대로 보세요.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음이 전미사,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음이 전미사, 말 그대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뭐하고 결합하게 되면 형식, 형태수하고 결합하게 되면 받침의 끝 의문을 그대로 연음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받침의 끝 의문을 그대로 연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조심하시고요. 이런 거 한번 보세요. 특히 5번 범주에서 달글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흔히 다글 이렇게 발음하지만 다글이 아니라 달글이 맞는 거예요. 그죠? 역시 받침 있는 말이고요. 을,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끝 의문이 뭐가 돼요? 리을 기역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의문이 아니죠. 그래서 끝 의문이 기역이 되고요. 그래서 기역이 그대로 연음돼서 달글이라고 발음하는 겁니다. 이런 범주에서 시험에 나왔던 거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덟, 여기에 이가 붙었을 때 여덟이가 아니라 뭐라고 발음돼요? 예, 끝 의문 그대로 연음돼서 여덟비 이런 식으로 발음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5번과 관련해서 겹받침의 끝 의문이 시옷일 때는 그 시옷은 뭐로 발음한다? 된소리로 발음한다. 시옷을 연음할 때 무조건 된소리로 발음하는 게 아니고요. 겹받침의 끝 의문이 시옷일 때 된소리로 발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넋이 같은 거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왜 주의 한번 보면요. 히읗 계열의 받침들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만나도요. 히읗을 발음하지 않습니다. 물론 억지로 외우기보다는요. 나은, 많아, 달아 했을 때 발음 틀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미 발음하고 있구나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많아나 달아 같은 경우는요. 히읗 발음되지 않게 되면 남아있는 니은이라든가 그죠? 남아있는 니은이라든가 그 다음에 남아있는 리을 같은 것들 그죠? 남아있는 리을 같은 것들이 연음돼서 많아, 달아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6번 범주 한번 보시면요. 자, 받침 있는 말이 이때 받침이라는 것은 헛받침, 쌍받침, 겹받침 모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오, 우, 위들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뭐예요? 실질 형태소로 연결되는 경우에 대표음으로 바꾼 뒤 대표음으로 바꾼다는 건 우리가 아까 1번에서 봤던 가느다란 물방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것으로 바꾼 뒤 그 다음에 디음절 첫 소리로 옮겨서 발음한다. 연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젖어미 같은 거 보면 먼저 젖 했을 때 대표음 디귿으로 발음되고요. 이것이 연음돼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발음되는 겁니까? 젖어미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말있다나 멋있다 같은 경우는요. 규칙하고 연결하기보다는요. 예외적인 발음으로 따로 처리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각각 말있다는 말있다, 맛있다. 그 다음에 멋있다는 멋있다, 멋있다. 두 가지 발음을 다 허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번 범주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한글 자모 이름 중에 요거 그죠? 디귿, 지읒, 치읒, 키읒, 티읒, 피읒, 피읒 해가지고요.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돌잔치에는 특히 그죠? 누가 많이 온다? 커플들이 많이 온다 이렇게 해서 암기했던 부분이고요. 조심해야 되는 건 이 자음들 자체의 이름에 쓰이는 받침 이를테면 얘 같은 경우에 이름 티읒 이렇게 쓰고요. 얘네들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티읒이라고 해가지고요. 얘가 이제 시 이렇게 발음되는 거죠. 여기 연음돼서 티읒이라고 해가지고요. 얘네들은 다 자음 자체 이름에 쓰이는 받침이 시옷으로 연음이 되고요. 그 다음에 키읔 같은 경우는 키읔이라는 자음 자체의 받침 키읔이 기역으로 연음되고요. 그 다음에 피읍 같은 경우는 피읍 했을 때 피읍이라는 자음 자체에 쓰이는 자음 이름 자체에 쓰이는 받침 피읍이 비읍으로 연음된다라는 거. 이건 이 자음들 자체의 이름에 쓰이는 받침에 한해서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잡아드릴게요. 이를테면 부엌 여기에 애가 붙었을 때 부엌에라고 발음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부엌해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이를테면 모든 단어의 받침 키읔을 기역으로 연음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죠? 말 그대로 키읔 했을 때 이 자음의 이름 키읔 여기에 쓰이는 받침 키읔이 기역으로 연음되는 거고 그 외의 경우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앞에서 봤던 4번 5번에 나와 있는 원칙대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끝 의문을 그대로 연음해서 부엌해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요거 착각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7번 범주는요. 이 7개의 자음 이름에 쓰이는 받침 이 7개의 자음 이름을 표기할 때 쓰이는 받침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연음되는 경우를 다루고 있다는 거 이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복습하는 기태 15강은 정리하겠습니다.